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87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평형계산법 그리고 집합건물에서 나오는 각종 용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강의의 주제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등기부 등본의 전유 부분란에 예를 들어서 84.98제곱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84.98제곱미터는 전유 부분을 나타내는 면적입니다. 이 84.98제곱미터가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몇 평형인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평형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이렇게 집합건물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건물의 용어를 먼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평형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합건물을 약식으로 평형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합건물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전유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관 안쪽의 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코니 부분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면적의 합계를 전용면적이라고 하고 또 이 전용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전유 부분에 84.98평방미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용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용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주거용 공용면적, 다음에는 기타 공용면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주거용 공용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 등의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1층 현관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거용 공용면적은 아파트 공급면적 그러니까 분양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면적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면적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아파트 공급면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용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를 기타 공용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경비실, 지하층,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합계 면적을 기타 공용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또 보면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면적 플러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기타 공용면적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아파트 계약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서비스 면적, 이것은 발코니, 베란다 면적을 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아파트의 공급 면적, 분양 면적, 계약 면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몇 평형인가 이것을 말할 때는 아파트의 공급면적, 분양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양면적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의 평형을 계산하는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면적을 합해서 아파트 공급면적, 아파트가 몇 평형인지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아파트 계약면적을 보시면, 아파트 계약면적은 아파트의 공급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면적,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아파트 계약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아파트가 도대체 몇 평형인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분양면적의 곱하기 0.3025를 하면 아파트의 평형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면적은 말씀드렸듯이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면적, 여기에 0.3025를 곱하면 아파트가 몇 평형인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전유 부분의 표시란에 기재가 되어 있고, 주거용 공용면적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거용 공용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84.98평방미터, 그러니까 25.7평 플러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24.02평방미터, 주거용 공용면적이죠. 여기다 곱하기 0.3025를 하면 33평형, 이렇게 아파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 곱하기 0.3025를 하면 아파트 평형이 계산이 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용 공용면적이 공급면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0.3025를 곱하면 평형이 계산이 되는데, 전용면적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아파트의 전유 부분의 표시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면적, 그러니까 84.98평방미터가 전용면적이 되는 것이고, 주거용 공용면적은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거기에 주거용 공용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서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거용 공용면적을 합해서 곱하기 0.3025를 하면 정확하게 아파트의 평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당연히 전용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부상에는 전용면적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면적만 가지고 그 집합건물이 각각 몇 평형인지 약식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집합건물의 전용면적만 알고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주거용 공용면적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의 전용면적이 84.98평방미터가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84.98평방미터 곱하기 1.3 곱하기 0.3025 하면은 33.41평형,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간 것으로 표시된 1.3의 의미를 보시면 주거용 공용면적이 전용면적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약 대략 1.3을 곱해서 평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연립,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텔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평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평형 계산하는 방법하고 집합건물의 각종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평양계산법 그리고 집합건물의 각종 용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